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자리에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굉장히 기쁘고요. 특히나 가장 최신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개념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기존에 해왔던 전자정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2.0 버전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패러다임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다음 단계의 그런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자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요. 반대로 우리가 전자정보 시스템에 머물릴 필요도 없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기본적으로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변화 발전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미래에 우리에게 유용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건지를 고민을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개인정보는 어떻게 다뤄야 되고, 또 개인정보 관련된 규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사실 공약단에서부터 이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선 공약 때 개념을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새로운 개념으로 제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변화, 특히나 디지털 대전환의 변화 속에서 정부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의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AI와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데이터화하고 과학화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AI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대국민 행정 시스템을 대전환시키겠다. 특히나 기존에 이제 국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G포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자정보 시스템 중에 대국민 민원 서비스 같은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미 기존에도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좀 더 선제적이고 좀 더 진흥화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으로 아마 두 번째 목표가 설정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통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특히나 공적 서비스에 대해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 그런 소외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큰 목표 세 가지를 삼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선 공약을 잘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사실 데이터입니다.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놨는데요. 데이터란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AI를 보더라도 AI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AI를 잘 설계하고 AI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이슈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 데이터, 특히나 개인정보가 제대로 접근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 중요한 이유고요. 이러한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11번 과제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인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구체화 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공약단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긴 했는데, 특히나 이제 중요한 개념, 좀 더 발전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를 연결해서 이것을 디지털 플랫폼 위에 올려놓고 실제로 정부도 활용을 하고 민관이 함께 혁신해 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보면 당장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당장 국민이 체감하는 만큼 정부도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 같은 것도 추진하겠다는 것과 함께 기본적인 중요 변화의 상을 보면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아마도 이 세션 C에서는 대부분 다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의 일하는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것이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
저도 반드시 이것이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15년 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어떤 거 시작할 때냐 하면 전자정부를 처음 시작할 때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들을 많이 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 온라인상에 이런 그 전자정부 관련된 각종 시스템들을 만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한 10여 년 동안 했는데 많이 바뀌었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도 그 타이핑 하신 분 없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대부분 다 컴퓨터로 작업하실 테니까 일하는 방식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하는 방식은 더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회 변화도 있기 때문에 사회 변화뿐만 아니라 기술의 변화, 또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하는 방식은 바뀌어져야 될 수밖에 없고요. 그 기반은 기존에는 IT라든가 또는 뭐 주로 네트워크, 그다음 PC 이러한 정보 처리 장치에 의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고도화되어져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더 세밀하고 고도한 형태의 그런 이제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범정부 데이터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구체화된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TFT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역시나 기본적인 개념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전 단계에서 이미 네트워크로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연결은 다 했는데 연결성 위에서 보면 아직까지 시스템은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위에서 유통되어지는 흘러다니는 데이터가 아직 연결되지 못하고 더 위에서는 그 위에서 사람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연결시키고 어느 곳에 있더라도 사람을 연결시키고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흐름이 공공에 그치지 않고 민간에까지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원칙을 9가지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두 번째가 공공 데이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디지털 방식에 따라서 전면 개방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말인데요. 이제 문제는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은 기존의 정부 기능, 그다음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의 중요성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점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사실 본질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고 또 여러분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선에서의 개인정보의 유통이 보장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고민 때문에 7번에 보시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보장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부딪히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무제한적인 활용이 아니라 안전한 활용이 목표일 거기 때문에 안전한 활용 범위 내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중점 추진 과제 같은 걸 보시면 사실 기존에 이미 정부 사이드에서 추진해 오던 그런 과제들도 많습니다. 뭐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 바꾸자는 건 이미 옛날부터 추진해 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서 민간에서 활용하겠다라는 것도 이미 상당히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공적인 어떤 공적 보험을 연계해 가지고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간편하게 혜택을 받거나 또는 뭐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그런 서비스들을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서 한번 해결하겠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이 하나의 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거브에서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좀 더 선제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국민들이 원하기 전에 제공하겠다라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목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지향성은 당연히 국민의 중심에 있고 핵심은 미래의 디지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실제로 미래의 디지털 기술이나 데이터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거냐라는 목표를 봤을 때 어떤 지향성을 봤을 때 그것을 뭐 산발적으로 흐트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디지털 이 메타 플랫폼 위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를 정말 다 모으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본질적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메타 플랫폼에 올라가야 되는 데이터는 꼭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로 데이터를 다 모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시스템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리하고 개별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모으거나 필요한 정보만 모으고 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데이터 분석이나 처리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데이터에 대한 처리와 그것을 적정 수준에서 필요한 데이터 모으거나 또는 데이터를 다 모을 필요 없이 필요로 하는 값만 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메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메타 플랫폼 두 가지 개념이 이게 결합됨으로써 진정한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제가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개념인데요. 이러한 개념들이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 구현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걸 통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통령부터 가장 말단의 공무원까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끝에 있는 가장 국민과 밀접한 끝선에서 국민과 맞닿아 있는 주민센터까지 다 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형태의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희망하는, 그 다음에 기대하는 방향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떤 부처 간에 충돌하고 있는 어떤 정책 어젠다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싶을 때, 과거에는 사실은 국무조정실에서 예전 국무조정실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잘 해결되지 않는 이슈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저도 그 신산업 그 규제혁신위원회를 하면서 보니까 엄청 첨단 이슈, 특정 이슈를 말하면 부처가 나올 테니까 이슈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랑 관계부처랑 다 불러서 같이 의견을 모으고 토론했는데 결국은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몇 번의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논의를 결국은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나마 조율할 수 있는, 부처 간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본다면, 대통령과 말단에 있는 주무관이나 그 밑에 7, 8, 9, 9까지도 실제로 정치에 관여하는 분이라면 함께 모여서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모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정부의 그런 충돌한 어젠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반이 되는 거죠. 이것들이 꼭 부처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처 내에서의 부서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기관 간의 문제, 그리고 민간과 공공과의 문제, 이 모든 사이에서도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 정책적인 해결을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맞대고서 우리가 눈을 바라보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만나야겠죠. 하지만 기존에 너무 그런 이제 부처 간 칸막이뿐만 아니라, 칸막이는 나쁘게 말하면 칸막이지만 좋게 말하면 전문성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양면이 있는 거라서 이 양면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가야 되는데, 각 부처의 또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처 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공통된 문제를, 사실 그런 문제들이 많거든요. 환경 문제라든가, 저는 최근에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인구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인구 문제라고 보는데, 인구는 모든 부처에 통할해서 문제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도 이런 IT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정부 자체는 꼭 필요한 정부가 되지만, 그래서 각 부처의 그런 전문성과 효율성은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부처 간의 업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들을 계속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위에 올려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민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바뀌는 민간의 환경의 변화에 그런 공공도 좀 대응해가지고 민간과 공공 사이에서의 그런 협력의 시너지를 올리는 것도 저는 이러한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 같은 것이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과거처럼 공공에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민간을 사무실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방식도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굳이 올 필요도 없는 사안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민간과 공공이 이 디지털 플랫폼 정보 위에서 같이 이슈를 올려놓고서 논의하는 것도, 또 실제로 이슈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진도 관리도 디지털 플랫폼 정보 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엄청 피곤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도 관리하는 것이 눈에 바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피곤해지긴 하지만 그러나 효율성은 굉장히 오를 수 있겠죠. 그런 이슈들을 디지털 플랫폼 정보 위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사회 경제 문제 해결도 굉장히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또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잘 구현되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추구하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같은 것들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지방의 균형 발전의 모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공공 메타버스 워크플레이스를 지역 곳곳에 두는 겁니다. 대신에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일선 공무원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특히 가장 중요한 교육, 의료, 그다음에 핵심적인 그런 생활 필수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 이 세 가지가 완비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형태로 이런 공공 메타버스 워크플레이스를 잘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그걸 그쪽에서 굳이 세종시 이런 데 모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한번 쭉 둘러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출근해서 일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접하니까 지금의 1, 20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사회를 주름잡는 시대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업무를 할 수도 있고 이제는 메타버스나 아니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정보 위에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색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굉장히 빨리 오고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더 빨라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20대 초반 또는 중반에 있는 분들한테 이런 공공 메타버스 워크플레이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근무해라 하면 아마 좋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신에 다른 기반이 이제 확충돼야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지방의 그런 균형 발전을 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태스크별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 위에서 일을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지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련되는 모든 이해관계자 또는 정부 부서의 모든 담당자들이 함께 이런 메타 TF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과거에는 대통령 속으로 위원회를 자꾸 만들었거든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태스크별로 얼마든지 메타버스든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 위에 올릴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국민 서비스 관점에서는 이제 마이 거버먼트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별로 개인화된 정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화된 정부 서비스에는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AI 분석에 의해 가지고 선제적인 그런 이제 분석들 또는 그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들이 선제적으로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생애 주기별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그 매월 매달 주기별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스마트 모빌리티랑 연결시키면 진짜 지역 아주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전자정보 서비스에 좀 더 확장된 또는 발전된 개념으로 마이 거버먼트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서설이 길었는데요. 이제 아직까지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확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개념들을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잡혔을 겁니다. 아,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이 쓰이겠구나. 또 국민들에 관한 데이터가 엄청나게 모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될 사항이 바로 그건데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 특히나 국민에 관한 데이터가 이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인 것을 원래는 부처별로 또는 각각 기관별로 따로따로 칸막이를 둬가지고 원래는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세청 정보가 만약에 사정기관으로 흘러 들어간다, 칸막이를 없애가지고 또는 국세청 정보가 감사원으로 들어간다.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이제 칸막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제 약간의 가치관이 개입될 수 있는데요. 칸막이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의 상징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그야말로 칸막이일 수도 있어요. 이게 흐르지 못하는 그래서 피를 또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한 자원들이 흐르지 못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걸 적절하게 잘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적정하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을 해서 정말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성공시키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정말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혜택을 주게 하는 것. 아까 사실은 개회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어차피 미래는 IT 기반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정말 고도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선제적인 그런 서비스를 원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제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개인정보가 털리거나 오남용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다 조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을 하고 보호할 거냐라는 이슈가 됩니다. 자,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성공 조건, 이건 제가 정한 겁니다. 뭐 누구나 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한 5가지를 들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국은 5번째예요. 이 데이터, 개인정보, 이것이 결국은 핵심이 됩니다. 뭐 플랫폼 기반은 이미 개념에서도 나와 있고, 미래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것들, 또 저도 제가 엄청 강조하는, 결국 사회가 바뀌려면 전자정보 시스템이 도입된 지 꽤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안 바뀌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혁신의 마인드와 실천하는 자세, 이 2가지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아무리 시스템적으로 잘 구현하더라도 이 2가지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야 되는 이슈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긴 하지만 이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성공시킬 수도 있고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데이터 내지는 개인정보입니다. 자, 데이터의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사실은 공공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 정부 부문에 있는 것, 민간에 있는 것, 이 데이터들을 정말 유용한 게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데이터 세트를 많이 보는데요. 보면 정말 어떨 때에는 정말 좋은 데이터가 많아요. 이 데이터를 여러 군데서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를 생성하고 모으고 관리하는 쪽에서는 만에 하나 이게 나갔다가 누구 한 명이라도 누구 어떤 개인이 한 명이라도 식별되면 그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난을 우리가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를 잘 안 주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시켜주지 않는 이상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금보다 활용하게 만드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데이터, 특히나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안전하게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공공 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공공에서도 잘 쓰고 이 데이터를 민간에도 잘 쓰게 하자는 개념인데요. 실은 데이터는 흘러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그런데 그 흘러다니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적인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터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이게 이 국민들을 감시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빅브라더, 이 이슈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 인식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특정 기관들에서 국민들을 사찰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사찰이라는 2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겁내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찰이라는 개념을 잘 들여다보면 사찰하는 방식은 별게 없어요. 쫓아다니던, 탐문하던, 아니면 전화로 태핑을 하던 결국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게 바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각 정부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데이터를 다 모은다 그러면, 그냥 로 데이터를 모은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빅브라더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거든요. 데이터를 합히면. 그래서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합하는 거는 우리가 경계는 항상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도 아마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 같은데,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업무 과정에서 항상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의식을 계속 하고 있어야 의식적으로라도 모으려다가도 이거는 모아도 되겠다, 이건 모으면 안 되겠다. 아까 사실은 굉장히 적절한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가명 처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그러한 그 세이프 하버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이프 가드 방식 중에 하나가 이 가명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명 처리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낮추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뭐 AI를 좀 학습을 하거나 또는 기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좀 선제적이거나 또는 데이터 기반의 어떤 행정을 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식들을 찾아내서 그런 방식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안전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기존에 보시면 디지털 플랫폼 정보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시행되었거나 또는 시행될 예정인 법률들을 보시면 이미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이 되는 법률들은 대부분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자정보법입니다. 벌써 오래됐죠. 전자정보법과 함께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융합하고 공공부문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융합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고요. 최근에 전자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공공 마이데이터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도 사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이미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외에 민간의 공공데이터 개방하는 것을 위해서도 몇 년 동안 이미 공공데이터법을 시행하면서 만약에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 조정을 통해서라도 민간에 개방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미 정부가 꾸준히 해오고 있고, 민간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시행된 데이터 산업법이라든가 또는 산업 디지털 전환법 같은 것들이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관한 그런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데이터나 개인정보 관련된 법률로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밑에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들을 나열을 해놨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결과적으로 6가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합법적 근거는 6가지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는요, 오른쪽에 2개, 이게 색깔이 이게 자주색 비스무리한 이 색깔밖에, 이 2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여기 계시는 대부분 분들이 공공부문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왼쪽에 있는 건 활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동의하면 좋죠. 근데 사실은 국가기관이 법률상 근거 없이 할 수 없거든요. 모든 행정작용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처리 근거는 첫 번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도 역시나 수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공할 수도 있고요. 이 2가지 근거에 의해서 실제로 하고 있고, 왼쪽에 있는 2가지는, 파란색 2가지는 이거는 정말 엄청 예외적인 개별적 사안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급박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공공기관이 물론 조달 계약을 체결하긴 하지만 그것도 대부분 다 내부적인 결제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순수하게 계약적 근거만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쉽지 않고요. 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부문에서 가끔 보면 국민들이 왔을 때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아무 이유 없이 동의를 하라고 하지 않고요. 법률에서 동의를 받으라고 하니까 동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는 거 보시면. 그래서 사실은 전자정보법 만들 때나 할 때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사실 동의 안 받아도 되거든요. 저희 개인정보 하는 관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의를 받으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개인정보가 어떻게 왜 처리되는지를 알려주라는 거거든요. 실은 동의의 방점에 맞춰졌다기보다는 동의를 한번 받게 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식을 시켜주기 위한 관점에서 허용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 2가지 개념에다가 최근에 데이터 산법 개정으로 인해서 오른쪽에 있는 3가지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명정보 처리라든가 또는 양립 가능성 근거에 의해서 당초 수집한 목적과 확립적인 연관성 있는 범위 내에서의 처리라든가 또는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 비식별 처리된 그런 개인정보가 아닌 비개인 정보에 대한 처리 같은 것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법적인 좀 함의를 드리고 싶은데 개인정보를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화된 정보를 하려면요, 불가피하게 그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서비스를 만들기 전 단계까지, 예를 들면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 선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 사람이 어떤 급여가 어떻게 됐을 때 선제적으로 당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먼저 서비스를 알려주려면 결과적으로는 그 전 단계에서 시스템이 고도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고리즘이 고도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사전적인 처리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를 학습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데이터 세트를 만들고 그 데이터 세트를 실제로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알고리즘 고도화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는 무조건 모으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위험성을 낮추고 그리고 책임질 일을 없애면서도 그러나 국민들한테 유용하게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게 만드느냐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은 굉장히 디테일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우선은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정도 전에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작업을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완결 서비스라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온라인 완결 서비스란 걸 제가 이제 연구도 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공적인 서류, 공문에 만들어진 각종 공적 서류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증명서를 포함해서 만들어지면 지금까지는 보시면 주민등록등본 기껏 다 전자적으로 신청받아가지고 인쇄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 공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땐 10장도 막 인쇄를 해요.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넉넉하게 하려고. 동사무소 가면 주민센터 가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막 인쇄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에서 이 전자정보를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자는 건데 오히려 자원을 더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를 증명서까지도 완전하게 온라인으로 완결시켜가지고 제출할 때도 온라인 디지털 형태로 제출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일선 공무원분께서 처음 문제제기를 시작을 해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만약 정말로 온라인으로 모든 걸 했을 때 그에 대해서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냐? 왜냐하면 공적인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책임 문제를 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일선에서는 전혀 다른 시각인 겁니다. 당연히 그런 우려가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일선 공무원들이 책임을 잘못했는데 책임을 면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는 것에 협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 그런 법적인 근거들을 아주 세세하게 법에다가 두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위해서는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합법적인 처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런 이제 규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통합 관리 플랫폼이라든가 또는 데이터 결합 촉진이라든가 또는 지능형 전자정보 서비스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모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요소들을 마련하는데요. 그런데 개인정보는 아까 계속 막 강조를 했지만 빅브라더로 이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 8가지 원칙 하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게 만들 것이냐를 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6가지 법적 근거가 있는데 처리 근거가 있는데 그러한 합법적 처리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책임성을 실제로 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법적인 처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별법상에 이런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개보법상에도 좀 더 합법적 처리 근거를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세밀한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꼭 로 데이터를 다 모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로 데이터를 모아야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로 데이터가 꼭 하나의 시스템에 모일 필요 없는 거거든요.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잠깐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매번 처리할 때마다 접속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합할 건지 아니면 연계 처리할 건지 아니면 처리 결과값만 가져올 건지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개별 디지털 플랫폼 정보 서비스마다 개별적인 서비스마다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세밀한 개인정보 처리 수준을 정의하고 이거를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명확히 해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PBD라고 이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 앤 바이 디폴트라는 개념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바로 다음번에
김 변호사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추구하는 이게 국민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 서비스 안에 국민 중심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을 내재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섯 번째, 이거 무지 중요합니다. 사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큰 정부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다시 세부적으로 각 부처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담당하는 그런 각 기관들, 특히나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간다면 그곳, 또는 별도 위원회 주관으로 간다면 그 위원회가 내부적인 통제 체계를 잘 마련해야 되고요. 아울러서 이 오늘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 DPO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 DPO로서 실제로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적절한 선을 그어주기도 하고, 또 실시대대로 감독을 하면서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관여하고 있는, 실제로 개인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그런 기관들 사이에서 일정한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라도 적정 수준에서 연계,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사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들은 예를 들면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보조금 통합관리방 운영기관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서로 기관 간에 기술적인 형태에서의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도 안 되고 실제로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진짜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쪽으로 법과 제도와 기술이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